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하면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즉, 탄소화합물이라는 건 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질소, 인 이런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자, 보통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자, 물단지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배우는 부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자, 보통 탄수화물부터 이 지질까지는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확인하시면 탄수화물은 CHO,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라고 읽어주시고요. 자, 단백질은 촌, 왜냐면 질소까지 들어가고요. 자, 지질은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래서 초 이렇게 구성 원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섭취를 하지만 실제로 체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얘네들의 종류, 포도당이라든지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단백질은 CHON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그 다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거나 방어, 운반작용 등 여러 가지 생명체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지질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인을 포함한다라고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질은 중성지방,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핵산하고 단백질 이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핵산 같은 경우는 CHON에 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DNA나 RNA, 그래서 DNA가 하는 역할은 저장,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요. RNA는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비탄소 화합물, 그러니까 아니다 비자를 쓰니까 탄소 화합물이 아닌 것들, 물이라든지 무기염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 자, 보통 보시면 물은 수소나 산소로 구성이 되고요.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고요. 체온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물질 운반 이런 것들에 관여하고요.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린, 염소,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탄소 화합물에 대해서는 거의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 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백질이라든지 핵산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단위체와 생명체 구성 물질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단위체라는 건 뭐냐? 어떤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을 보통 포함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벽돌집을 하나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벽돌집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벽돌이 되겠지? 그런 벽돌. 이런 벽돌들이 모이면 분자가 큰 고분자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체들이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중합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단위체가 연결돼서 형성되는 생명체 구성 물질이라고 나오는데, 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단위체 자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된 탄소 화합물을 얘기를 하고요. 이 단위체의 종류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녹말.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조금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글리코젠. 자, 포도당을 좀 더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셀룰로스.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벽의 주성분이 되고요.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우리가 많이 섭취했을 때 간에서 이 글리코젠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녹말이라든지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백질 나왔습니다. 단백질.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쪼개다 보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약 20종류 정도가 있고요. 자,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 탄소가 중심인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걸 보면 탄소가 중심에 있죠. 중심이 탄소에 자, 이 왼쪽에 지금 질소 하나, 수소 2개가 결합한 아미노기. 오른쪽에는 탄소하고 산소 2개, 수소 하나로 이루어진 카복실기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미노기, 카복실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작용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미노기랑 카복실기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고요. 자, 이 벼사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벼사슬에 어떤 종류의 원소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달라진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단백질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야.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건 뭐냐? 이 아미노산이 결합이 됐을 때 이쪽에 있는 아미노기랑 이쪽에 있는 카복실기가 서로 결합을 해. 한 종류의 아미노산에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종류의 아미노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카복실기, 다른 한쪽의 카복실기랑 아미노기에서 수소랑 산소, 수소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단 말이야.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걸 우리는 보통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분자기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으로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결합한다라는 뜻에서 많다라는 뜻의 접두사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구부러지거나 접혀지거나 그런 특정한 이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백질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펩타이드 결합에서 선생님 방금 표현했을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 또는 탈수 축합보다는 중합 반응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탈수 중합, 탈수 축합 반응 둘 다 비슷한 단어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탈수 축합 반응 또는 탈수 중합 반응 이런 것들이 다 펩타이드 결합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의 형성 과정 보시면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구부러지거나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된 걸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자, 이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 때문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열에 시달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백질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이 단백질의 성질이 변한다라는 건 이 입체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원래 성질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보면 계란을 삶았어요. 그럼 삶은 계란이 되겠지. 그 삶은 계란을 부화기에 넣고 한 40일 정도 부화를 시키면 삶은 병아리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 자체가 변성이 됐기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의 형성 과정 보면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수가 이루어지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서로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단백질의 구조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구조
2차 구조, 뭐 구부러지거나 접해 있는 뭐 나선 또는 병풍 구조, 그 다음에 3차 구조 같은 경우는 3차원 입체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근육이라든지 뼈,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고요.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되고요. 생리작용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왜? 효소나 호르몬의 성분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생리작용을 조절해주고, 자, 방어작용, 항체의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1g당 4kcal의 열량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핵산이야. 이 핵산이라는 건 뭐냐?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로,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건 RNA,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자, 뭘 얘기하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인산하고 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한 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거 보면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인데, 이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DNA 네 종. RNA 같은 경우는 인산, 당,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자, 여기서 타이민이 있다가 이 RNA 같은 경우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있죠. 그래서 이 RNA 총 4종.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DNA랑 RNA 같은 경우는 당으로 누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으면 DNA. 이 디옥시리보스 시작이 D겠죠. 자, RNA 같은 경우 리보스. 이 리보스의 시작은 R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DNA, RNA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은 디옥시리보스고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 같은 경우는 당이 리보스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다. 그래서 염기가 다른 4종류, RNA도 4종류. 합치면 총 8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염기 같은 경우는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해요. 상보적인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짝을 무조건 맞춰서 결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타, 부사, 아유, 부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줘요. 아타, 부사라는 건 뭐냐?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마찬가지로 RNA에서 아데닌은 유라실,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결합을 한다라는 건 앞에서도 선생님 표현을 했죠. 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폴리. 그래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라든지 RN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될 때 인산하고 당이 골격의 뼈대를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는 보통 이중나선 구조인데, 이런 이중나선 구조에서 골격을 구성하는 건 인산하고 당이야. 그래서 인산당, 염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우리가 보통 DNA나 RNA 이중나선 구조나 단일 사슬 구조 또는 단일 바닥 구조를 갖게 된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이 당하고 인산 같은 경우 공유 결합을 하고요. 이 염기끼리는 무슨 결합을 하냐?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한다. 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산의 종류. 자, 핵산의 종류 보면 선생님 앞에서 이제 표현했던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고,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갖고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타, 부사.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한다. 그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니까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다 그러면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닥의 구조만을 분석을 한다면 다른 가닥의 구조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RNA 같은 경우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얘는 한 가닥. 그래서 여기 보면 단일 가닥 구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얘는 당으로 리보스를 갖고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자,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래서 이 RNA가 하는 역할은 전달,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 DNA랑 RNA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어떤 아미노산을 합성하고요. 그 합성 결과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야. 그걸 전사나 번역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DNA에서 RNA로 갈 때 전사가 일어나고요. 이 전사가 일어난 RNA에서 다시 리보스에서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합성할 때 번역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번역 과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앞에서 수업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DNA랑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고요. 이 DNA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고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되는 유전 정보도 달라진다. 그래서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DNA랑 이제 단백질하고 이제 이 핵산에 자 기본적인 것들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구분만 합시다. 자, 이 DNA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20조 중에 단백질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 RNA 핵산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로 구성이 된다. 자, 이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요. 얘가 입체 구조의 단백질을 형성을 한다. 근데 이 DNA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서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고요. 그 단백질이 다 다른 기능을 한다. 자, DNA 같은 경우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쪽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